안녕하세요. 다음 웹툰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하고 있는 함태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다음 웹툰의 UX입니다. 다음 웹툰 2.0. 2.0은 1.0을 완전히 리빌딩 해가지고 만들었고요. 작년 요맘때쯤 릴리즈가 나갔었습니다. 출시 이후에 UX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피드백들을 많이 받았었어요. 사용자들로부터 개선이 너무 잘 됐다. 너무 좋아요. 깔끔하다. UI가 매우 마음에 듭니다. 그 다음에 개발자한테 전화를 걸고 싶다. 실제로 CS를 통해서 각종 창구를 통해서 개발자하고 연결 좀 시켜달라는 고객이 한 분 계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따로 제 이메일을 알려드린 적도 있고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잘 만들어진 다음 웹툰 2.0을 이제 오늘 여러분들께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웹툰 2.0을 아마 써보신 분들은 있겠지만 안 써보신 분들을 위해서 현재 모습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플래시 화면에서 메인 화면으로 넘어가고요. 상단 GIF가 아주 부드럽게 애니메이션 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저거는 작가가 저걸 준 게 아니고요. 저희 디자이너가 일일이 수작업하고 있습니다. 놀랍나요? 네, 사이드 화면의 모습이고요. 검색 화면, 그리고 리플래시, 스크롤업 하고 이제 작품 홈 들어갈 때 화면, 이제 타이틀 페이지에 스크롤 할 때 인터랙션들, 저 시즌 부분이 커지는 게 눈에 띄죠. 그리고 작품을 감상하는 뷰어입니다. 뷰어의 메뉴, 그 다음에 엑시트 인터랙션, 다시 메인으로 돌아온 엑시트. 자, 어떠신가요? 잘 만들었죠? 자, 이 모든 것은 저 혼자 만든 게 아니라요. 물론 개발자가 다 만든 게 아니라는 의미고요. 디자이너와 같이 협업해서 만들었다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디자이너의 그 애니메이션을 넣기 위한 디자인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각각의 섬세한 그 시간이라든가 타이밍 이런 거에 대한 조언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디자이너와 협업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동일한 UX 컨셉을 갖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UX에서 생각하는 중요한 부분이 일치해야 돼요.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키워드 몇 개를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로 크리에이티브, 좀 더 다른 걸 만들어 보자. 뭔가 달라야 된다, 다른 앱하고. 디자인적으로도 달라야 되고 개발적으로도 뭔가 달라야 된다. 그 다음에 내추럴, 자연스러워야 된다. 프레임 드랍이나 화면 변화가 급작스럽지 않아야 된다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포커싱, UX가 애니메이션이 동작을 하는데 시선이 여러 곳으로 분산된다든가 하지 않고 한 곳으로 집중돼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의미 있는 디자인, UX 개발적으로 의미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스플래시를 넣더라도 홈 화면에 필요한 서버 통신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스플래시를 넣는다. 이런 의미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 얘기 드릴 내용은 이제 워크 프로세스. UX 컨셉은 합의가 됐고 그 다음은 디자이너와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디자인 프로토타이핑. 디자인 시안이 아니라요. 디자인 프로토타이핑입니다. 디자이너가 본인이 원하는 UX를 만들어서 가지고 옵니다. 만드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플래시나 애프터 이펙트를 써서. 자, 그걸 가지고 디자인 검토도 하고요. 개발 검토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발 프로토타이핑을 하죠. 이제 개발 프로토타이핑이 되면 이제 그 프로토타이핑 된 걸 가지고 리뷰를 거치게 되고요. 자, 여기서 끝나면 좋겠지만 돌아갑니다. 다시 해야죠. 마음에 들 리가 없거든요. 리트라이 안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여러 번 합니다. 언제까지 하느냐?
디자이너와 개발자가 만족할 때까지 반복합니다. 이 과정. 그리고 만족이 되면 아웃풋이 나오죠.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다음 웹툰 2.0에 적용된 모든 UX를 소개해드리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몇 가지 궁금해하실 법한 것만 뽑아봤어요. 스플래시, 심볼릭 아이콘, 리스트 애니메이션, 그다음에 타이틀 페이지 인터랙션 관련된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얘기 드릴 내용은 스플래시입니다. 아까도 얘기드렸다시피 스플래시는 기술적으로 스플래시가 동작되는 동안 그 뒤에 화면, 메인 화면이죠. 메인 화면의 구성에 필요한 서버 통신 시간을 벌어주는 데 의미가 있어요. 자, 한번 보실까요? 이거는 앱 화면이 아니라 디자이너가 저한테 준 디자인 프로토타이핑 시안이에요. 이런 걸 줍니다. 자, 디자인 컨셉. 갑자기 왜 개발 얘기하다가 디자인 컨셉이 나왔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저와 같이 일하는 디자이너의 생각을 모르고 어떻게 의미 있는 인터랙션을 개발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디자이너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는 디자인 컨셉에 대한 이해가 약간은 필요합니다. 다 알 필요는 없어요. 약간이 필요해요. 약간. 자, 디자인 컨셉을 이렇게 공유를 받는데요. 자, 웹툰의 각각의 컷들을 사각형 3개로 형상을 하고 각각 사각형들에 대해서 이런 의미를 부여했다고 해요. 디자이너가. 자, 그래서 이 사각형들이 하나로 합쳐져서 웹툰이 시작된다. 이런 아주 멋진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디자인 프로토타이핑 된 모습을 보면서 스플래시를 어떻게 만드는지 보시죠. 자, 사각형의 움직임은 3개, 가속도는 2개. 이런 이슈가 있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보실까요? 하나로 합쳐지고요. 그 다음에 줄어듭니다. 줄어드는데 처음 사각형보다 높이가 달라요. 그리고 늘어나요. 자, 문제가 되는 건 여기죠. 합쳐지고 줄어들 때 가속도를 하나만 써야 돼요. 그러면은 요 사각형들 3개의 탑, 바텀에 대한 컨트롤이 굉장히 까다로워져요. 그래서 발상의 전환을 한번 해봤어요. 어떻게 했느냐면, 자, 이게 어떻게 보이시죠? 빨간색 사각형 3개로 보이죠? 근데 저는 이거를 빨간색 사각형 1개와 하얀색 사각형 2개로 만들어 봤습니다. 발상의 전환이죠. 이러면 바탕 화면이 하얀색이기 때문에 사용자들 눈에는 사각형 3개로 보여요. 근데 내가 컨트롤하는 거는 빨간색 사각형 하나와 하얀색 사각형 2개죠. 자, 그래서 이거는 개발 프로토타이핑 된 화면이고요. 저 검은색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잘 보이기 위해서 검은색으로 칠해 놓은 거예요. 하얀색 부분을. 자, 그럼 코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자, 빨간색 사각형 간단하죠? 드로우 렉트 하면 끝나요. 오프셋에 따라서 탑과 바텀을 처리하면 끝나고요. 자, 하얀색 사각형 자기의 높이만큼 사라지면 끝나요. 그러면 아주 심플하게 가속도 하나로 처리할 수가 있죠. 이렇게 코드가 심플해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똑같죠? 아까랑 비교해 볼까요? 디자이너가 원하는 스플래시 화면 그대로의 모습 그대로 구현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스플래시는 구현이 됐고요. 그 다음 심볼릭 아이콘. 이 부분은 개발자들로부터도 많은 피드백을 들었었어요. 저거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다. 자, 디자인 프로토타이핑 모습을 한번 볼까요? 이거는 아까 얘기드렸다시피 개발 화면이 아니라 디자이너가 작업한 디자인 프로토타이핑 화면입니다. 요구사항은 간단했어요. 탭 이동을 할 때마다 왼쪽 상단에 있는 저 심볼릭 아이콘이 움직이게 해달라, 플레이 해달라.
동영상 또는 GIF가 탭마다 플레이가 되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저 가운데 커다란 GIF도 있는데 왼쪽도 또 해달라고? 이슈가 있죠. 그러면 자, 빠르게 탭 이동하면 어떻게 할 거냐? 프레임 드랍 현상도 있을 수 있고 메모리 이슈도 당연히 있을 수 있고요. 자, 그래서 디자이너한테 역으로 제안합니다. 아이콘을 패스로 구현해서 탭 이동할 때 자연스럽게 바뀌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디자인 리빌딩 하자. 디자인 컨셉을 다시 바꾸자. 디자이너가 오케이 합니다. 오케이 해서 새로운 디자인 컨셉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디자인 컨셉이 나왔으니까 이제 패스로 만들기로 한 부분을 만들어야죠. 자, 패스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각각의 도형을 6등분 하고요. 6등분 했으니까 라인이 6개 나오죠. 그리고 라인 하나가 떨어져 나온 이유는 캐시를 표현하는 C에서 하나가 색깔이 달라야 돼요. 그래서 하나를 따로 처리를 하고요. 그리고 패스 모핑을 하기 위해서는 요 각각의 좌표들이 정확하게 일치해야 됩니다. 개수가 똑같아야 돼요. 자, 그럼 문제가 생기죠. 곡선과 직선이 있는데 원은 어떻게 표현할 거며, 그럼 원 표현한 걸로 직선을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원을 표현하는 C라는 문법을 가지고 위에 보시면 직선으로 표현을 해버립니다. 좌표를 일치시키면 곡선이 직선이 돼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스와이프 할 때 캔버스 로테이트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동되게 보이자. 그래서 나온 개발 프로토타이핑 결과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으로 변하는 모습. 근데 약간 찌그러져요, 그죠? 그리고 아스타리크로 변하는 모습. 이상하죠? 디자이너가 보고 기겁을 했어요.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자, 이건 아니다. 그럼 뭐 해야 되죠? 자, 다시 검토해야죠. 자, 검토해야 됩니다. 자, 이 모습은 디자이너와 제가 그때 당시에 검토를 했던 모습을 재현한 겁니다. 이렇게 회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거나 하지 않아요. 재현을 했던 거고요. 자, 이렇게 도형 변화가 부자연스러운 이유는 각각의 도형의 좌표 이동이 너무 멀어서 부자연스럽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도형 변화가 좌표가 너무 멀어서 변화가 부자연스러우면 중간에 하나를 넣죠. 중간에 하나를 넣자. 그래서 마름모를 넣기로 합니다. 자, 여기서 궁금하실 거예요. 왜 하필이면 마름모냐? 자, 원과 가장 비슷한 도형을 일단 골라야 됐었어요. 원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삼각형도 있고 오각형도 있고 육각형도 있어요. 그렇죠? 자, 삼각형은 원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어요. 모양이. 그래서 탈락. 그 다음에 오각형은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6조각으로 쪼개야 되는데 오각형이니까 쪼개기가 애매해요. 그래서 탈락. 육각형은 가장 원과 흡사하지만 캐시를 표현하는 C에서 써요. 그러니까 탈락. 그럼 남은 거는 사각형. 사각형인데 여기서 디자이너가 약간의 감각을 발휘해요. 그냥 사각형을 넣는 게 아니라 마름모를 넣자. 오케이. 자, 그래서 마름모를 넣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마름모로 변했다가 모래시계 모양으로 바뀌고요. 다시 마름모로 변했다가 원으로 바뀌고요. 마름모로 변했다가 아스타리크. 이제 다시 마름모로 변했다가 C. 아까 개발 프로토타이핑 된 것과 비교했을 때 엄청 자연스러워졌죠. 자, 이제 만들었으니까 이제 적용을 해보자. 적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탭 이동을 할 때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연스럽죠?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리플래시에 활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얘기 드릴 내용은 리스트 애니메이션입니다. 자, 디자이너가 디자인 프로토타이핑을 해왔을 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하단 리스트가 자연스럽게 계단 형태로 탁탁탁 붙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보이시죠? 자, 저거는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안드로이드가 제공하는 애니메이션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애니메이션 일단 보시면 이 모습이죠. 그냥 크로스 페이드입니다. 사라졌다가 그냥 나타나요. 자, 그럼 기본이 이거면 개발자는 뭘 해야 되죠? 커스텀을 해야죠. 자, 커스텀을 합니다. 어떻게 했느냐? 디폴트 아이템 애니메이터라는 서포트 라이브러리가 제공하는 녀석이 있어요. 리사이클러 뷰에서 쓰는 이 코드를 통째로 복사합니다. 통째로 복사해서 제가 원하는 콜백을 추가해요. 그래서 보시면 디자이너가 원하는 모습 그대로 계단 형태의 애니메이션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코드를 보면서 설명을 살짝 드리면 제가 콜백을 추가했다 그랬죠. 자, 그래서 알파 값과 트랜슬레이션 Y 값을 조작을 하고요. 애니메이션을 돌리고 여기가 중요한 부분이죠. 포지션에 따라서 스타트 딜레이를 포지션에 따라서 줍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이 끝나면 원래 값으로 돌려주고요. 그래서 다시 아까 봤던 애니메이션을 다시 보시면 이런 자연스러운 애니메이션을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끝났으면 다행이겠지만 저희 앱은 특성상 어떤 이슈가 있어요. 어떤 이슈냐면 스크롤 업을 해서 리스트를 바꿀 수가 있어요. 저희 앱은. 그러면은 어떻죠? 밑에 부분에 애니메이션이 동작하지 않는 로우가 생겨요. 그죠? 자, 이게 왜 생기느냐? 저런 현상이. 자, 리스트 데이터가 교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애드 애니메이션이 스타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스크롤 업이 일어나요. 그럼 어떻게 되죠? 새로운 로우가 추가되고 얘는 당연히 애드 애니메이션에 추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애드 애니메이션이 동작하지 않아요. 그죠? 자, 이거 해결을 해야 돼요. 아까 카피했던 커스텀 아이템 애니메이터에 run pending animations라는 놈이 있어요. 여기에 내가 스크롤업을 해서 빠졌을 로우들에 대해서 꺼내 와서 에디션스라는 놈에다가 집어 넣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애드 애니메이션이 펜딩 걸려 있다가 나중에 동작하기 때문에 여기 집어 넣으면 우리가 원하는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보시면 여기까지는 아까도 문제 없죠. 자, 여기 문제 있던 장면 자연스럽게 붙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리스트 애니메이션 커스텀에 대해서 얘기 드렸고요. 그 다음에 타이틀 페이지입니다. 타이틀 페이지는 저희가 웹툰 작품을 눌렀을 때 리스트에서 눌렀을 때 나오는 저 오른쪽 화면이에요. 저 오른쪽 화면을 타이틀 페이지라고 부르고요. 혹은 작품 홈이라고도 불러요. 자, 디자인 프로토타이핑을 일단 보시죠. 디자이너가 요구사항은 간단했어요. 이렇게 해달래요. 이렇게 해달래요. 다시 보실까요? 이렇게 뎁스가 느껴지지 않게 해달라 라는 멘트와 함께 이렇게 해달래요. 자, 일단 요 인터랙션에 대해서 개발적으로 오케이 했어요. 왜냐하면 저 리스트에 대해서 서버 통신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오케이, 알았어, 넣자. 자, 안드로이드 개발자가 여기 몇 분이나 계신지 모르겠지만 안드로이드 개발자라면 이 모습을 보시면 떠오르시는 게 하나 있을 거예요. 액티비티 트랜지션과 쉐어드 엘리멘트예요. 이거를 쓰면 되지 않을까?
쓰면 되죠. 쓰면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 녀석이 문제가 좀 있어요. 저희 앱은 특성상 이미지를 쓰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데요. 첫 번째 문제, 쉐어드 엘리멘트로 사용되는 이미지 로드가 종종 느릴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사라졌다가 저렇게 뿅 하고 위에서 나타납니다. 올라가는 애니메이션이 생략이 돼버려요. 프레임 드랍이 일어나는 거죠, 한마디로. 자, 두 번째 이슈, get location in 윈도우 값이 스테이터스 바 h만큼 어긋나요. 무슨 얘기냐면 저 썸네일이 작품 홈 타이틀 페이지에서 사용되기 위해서는 좌표 값을 뽑아서 넘겨줘야 되는데 저희 앱은 특성상 스테이터스 바 영역까지 써요. 그러다 보니까 어긋나는 현상이 벌어져요. 보시면 올라가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덜컥거리죠.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자, 세 번째, 체인지 바운스가 오동작해서 이미지 스케일이 어긋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보실까요? 누르면 작아진 상태로 커지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이미 커진 상태로 올라가는 케이스들이 발견이 돼요. 항상 그러면 고치면 되는데 가끔 그래요. 가끔. 자, 그래서 액티비티 트랜지션과 쉐어드 엘리멘트는 쓸 수 없겠다라는 결론을 얻었고요. 그럼 뭘 해야 되죠? 커스텀이죠. 커스텀이에요. 자, 커스텀 엔터 트랜지션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방식은 액티비티 트랜지션하고 흡사해요. 자, 타이틀 페이지 액티비티가 스타트 되고요. 그 다음에 두 개의 액티비티를 크로스 페이드를 합니다. 크로스 페이드를 할 때는 오버라이드 펜딩 트랜지션을 통해서 제가 원하는 애니메이션과 타이밍을 집어넣게 되죠. 그래서 보시면 크로스 페이드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미지가 쇼우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온 프리 드로우까지 기다렸다가 자, 이미지가 드로우 됐어요. 드로우 되면 애니메이션 스타트. 이렇게. 자, 요 애니메이션이 올라가는 모습에 대해서는 이제 코드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보시는 프리드로우 렉트가 앞에 액티비티에서 좌표값을 뽑아서 넘어온 거예요. 이 방식은 액티비티 트랜지션과 동일해요. 안드로이드에서 제공하는 액티비티 트랜지션에서도 이 작업을 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직접 한 거죠. 뽑아서 트랜슬레이션 값과 스케일 값들을 조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보셨던 이런 애니메이션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개발 프로토타이핑이 완성이 됐어요. 아웃풋이 아니라 개발 프로토타이핑이에요. 짠 하고 보여줬어요, 디자이너한테. 그랬더니 디자이너가 커브도 좀 넣어보자. 자, 그럼 커브를 넣어야죠. 넣어달라고 했으니까. 그게 더 이쁘다는데 어떡하겠어요. 자, 아까 봤던 코드에서 요 트랜슬레이션 X 값만 조작을 합니다. 커브를 넣는 방식은 간단해요. X 값만 조작을 하면 돼요. 다른 거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Y 값은 그대로 변하고 X 값은 급하게 변하게 되면 이미지는 자연스럽게 커브를 그리게 됩니다. 실수했네요. 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커브를 그리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커브가 좀 적지 않느냐라는 의문이 드실 수 있지만 이미지가 스케일 업되고 스케일 다운이 되기 때문에 눈의 착시 현상으로 더 많은 커브가 들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이런 수치들 같은 경우에는 디자이너가 감각적으로 조언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고민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도 해달라고 하세요. 자, 그다음 디자이너가 오케이. 그다음에 우리 리플 이펙트도 좀 넣어보자. 리플 이펙트는 뭐냐면 물방울이 뿅 하고 퍼지듯이 물방울이 떨어져서 퍼지듯
그런 효과를 말하죠. 자, 리플 이펙트를 왜 넣어야 되느냐? 자, 여기까지 완료가 됐다고 쳤을 때, 자, 서버 통신이 안 끝났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럼 이 화면이에요. 서버 통신이 안 끝났어요. 저 배경 화면이라든가 텍스트라든가 이런 거는 앞에 화면에서 가져올 수 있지만 리스트 정보는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죠? 자, 그러면 아래 화면이 비어 보이기 때문에 디자이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더 시선을 위쪽에서 잡아두자. 사용자들의 시선을 좀 더 위쪽에 잡아두고 그 서버 통신 시간을 좀 더 벌어보자. 그래서 리플 이펙트를 넣기로 했고요. 리플 이펙트가 들어간 모습을 보시면 이렇게 리플 이펙트가 들어간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물방울이 퍼지듯이 자연스럽게. 자, 저 리플 이펙트는 어떻게 넣었냐면 저 이미지 부분을 커스텀했어요. 커스텀을 해서 온 드로우 타이밍에 캔버스를 클립합니다. 이미지를 클립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 이미지 자체도 서버에서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캔버스를 클립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요 클립 패스를 통해서 캔버스를 클립해서 자연스럽게 저런 이펙트 효과를 내게 됩니다. 물론 요 클립 패스를 쓰게 되면 안티 얼라이싱이 먹지 않기 때문에 외곽선이 계단 픽셀이 튈 수도 있지만 저 애니메이션이 빠르게 끝나기 때문에 눈에 띄진 않아요.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온 타이틀 페이지 트랜지션입니다. 자연스럽게 리스트 애니메이션까지. 그 다음에 엑시트. 이것은 2.0의 모습이고요. 2.0 때는 여기서 만족을 했는데요. 나가고 난 이후에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자, 첫 번째. 타이틀 페이지가 스타트가 되고 그 다음 이미지가 온 프리드로우 되는 타임만큼 딜레이가 존재해요. 무슨 얘기냐면 사용자가 터치를 하고 뗐는데 좀 있다가 움직여. 이게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자,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터치한 이후에 약간의 딜레이를 거치고 나서야 올라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저걸 어떻게 수정을 했느냐? 엔터 트랜지션을 타이틀 페이지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화면에서 하도록 바꿔버립니다. 그 앞에 화면에서 했다. 그러면은 그 앞에 화면이 굉장히 그 타이틀 페이지로 들어가는 동선이 다양한데 거기서 다 수정을 하느냐? 그렇게 하진 않고요. 당연히 안드로이드가 작년에 제공한 아주 고마운 선물 아키텍처 라이프 사이클 얘를 활용을 해가지고 코드를 일원화해서 처리를 합니다. 일단 적용된 모습을 보시면 자연스럽게 크로스 페이드 되면서 배경 화면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코드를 보시면 이렇게 간단한 코드로 처리가 가능해요. 보시면 매니저를 하나 만들어서 엔터 트랜지션 스타트 하라고 하고 라이프 사이클 넘겨주고요. 그 다음에 콜백 애니메이션이 끝나면 타이틀 페이지를 스타트해라. 그리고 애니메이션 중간에 알파 값을 매겨버리죠. 이렇게 되면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보시면 자연스럽게 알파 애니메이션이 동작하면서 크로스 페이드 되는 것처럼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2.0과 2.1을 비교하면 다르죠? 다른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좀 더 자연스러운 모습. 자, 두 번째 이슈. 하나 더 고치고 싶었어요. 뭐냐면 엑시트예요. 자, 엑시트를 한번 볼까요? 돌아갔는데
뿅 하고 바뀌죠. 이게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왜냐면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거기는 이런 엑시트가 굉장히 자연스럽거든요. 자, 그럼 저것도 바꿔보자. 자, 안 쓰기로 했던 액티비티 트랜지션을 쓰기로 결정을 해요. 물론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백그라운드로 더 설명드릴 내용이 많은데 그거는 이제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요. 자, 저걸 써서 어떻게 됐느냐? 자연스럽죠? 아까보다 훨씬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나온 게 2.1이고요. 이게 현재 모습이고요. 2.1과 예전 2.0의 모습을 비교해서 보시면 좀 더 이해가 편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봐도 2.1이 더 자연스럽고 좋은 인터랙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모든 게 적용된 2.1의 인터랙션을 다시 한번 보시면 들어갈 때 자연스럽고요. 리플 이펙트, 이제 리스트 애니메이션 여기까지는 동일하고요. 그다음에 엑시트 할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모습까지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다음 웹툰에 적용된 UX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정리를 하자면 앞서 얘기한 크리에이티브 좀 더 다르게 만들어 보자. 발상의 전환을 좀 해보자. 이런 관점에서 중점적으로 다뤘던 게 스플래시고요. 그다음 내추럴 좀 더 자연스럽게 프레임 드랍 없이 부드럽게 심볼릭 아이콘에 대해서 얘기 드렸었고요. 그다음 포커싱 사용자들의 시선을 자연스럽게 이동시키자. 이게 이제 리플 이펙트와 리스트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사용자들의 시선 이동을 시켰었고요. 그다음에 미닝풀 의미 있는 인터랙션을 만들어 보자. 이거는 모든 제가 오늘 설명드린 UX 그리고 설명드리지 못한 UX들에 대해서 모두 의미 있는 인터랙션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다음 웹툰이 만들어지고 튜닝되어 온 과정을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의 도전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넥스트에 대해서 준비 중인 넥스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제가 가장 최근에 받았던 디자인 프로토타이핑 화면이에요. 무시무시하죠? 자, 저 그라데이션 들어간 것부터가 아주 골치가 아파요. 그리고 리스트가 스크롤 되고 할 때 느끼시는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저 짜잘짜잘하게 들어간 애니메이션들. 저 배경 화면도 막 움직여요. 잘 보세요. 디자이너가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작업을 해갖고 갖고 옵니다. 그럼 이거를 빠꾸를 놓을 수가 없어요. 도저히. 저건 안 돼라고 말할 자신이 없어요. 저는. 해줘야죠. 그래서 지금 현재 열심히 작업 중이고요. 지금 저 왼쪽 상단에 심볼릭 아이콘까지는 작업이 됐는데 나머지들은 열심히 개발 중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제가 발표한 내용이었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일단 요 가까운 데 있으신 분. 네. 발표 되게 잘 들었고요. 네, 감사합니다. 궁금한 거는 지금 디자이너 분들이랑 이렇게 협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말하는 뉘앙스로 제가 받아들였을 때는 디자이너 분들이 프로토타입을 주면 그걸 거의 100%다 개발을 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실제 협업을 할 때 서로 의사소통이나 아니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의견을 어필하는 부분이 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개발자 입장에서. 아, 개발자 입장에서요. 물론 제 발표를 들으면 그런 뉘앙스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제가 발표 연습을 할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약간 방어적으로 나온 건데, 저 많이 까요, 디자인을. 이거 이상하다. 요건 아니다. 디자인적으로 물론 디자이너가 작업을 해온 거에 대해서 그 심혈을 기울여서 작업을 해왔기 때문에 제대로 까야 돼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이건 그냥 마음에 안 들어가 아니라 요건 뭔가 이상한데, 요 부분은 이상한데, 이렇게 좀 세밀하게 들어가면서 까기도 해요. 그리고 제가 여기 발표는 안 했지만 개발을 할 당시에 이제 검색 화면이라든가 뷰어 화면 쪽에서 드랍시킨 디자인 컨셉이 많아요. 몇몇 개가 있어요. 드랍시켰었어요. 이건 도저히 아니다. 개발을 해보니 좀 이상해서 드랍한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디자이너가 개발된 모습을 보고 이거는 아까 앞에 얘기드렸던 4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이건 좀 맞지 않는다 싶으면 디자이너가 알아서 드랍하기도 했고요. 네, 답변이 됐을지 모르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기 막 손 적극적으로 저기 흔드시는 분. 네. 그 발표하시면서 디자이너랑 협업 관련돼서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 혹시 네. 그 기획자랑도 협업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아니면은 기획자랑 디자이너를 알아서 해서 디자인이 프로토타이핑 돼서 나오고 그걸로만 갖고 얘기를 하는지 아니면 기획자가 혹시 또 다른 얘기를 해서 작업에 혹시 참여를 같이 하는지는 어떻게 하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저희 기획자는 각각 그 뭔가 이렇게 얘기 드리면 될까요? 뭔가를 만들 때 새로운 거에 대해서 기획을 하는 거.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획이죠. 어떤 게 들어갔으면 좋겠고 어떤 기능이 들어갔으면 좋겠고 이런 거에 대해서 기획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 디자이너가 그거에 관련된 배치라든가 UX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디자이너가 고민을 하는 편입니다. 네, 보통 알겠어요. 이제 기획자는 이제 UX 관련해서는 고민을 하지 않고요. 저와 이제 디자이너가 서로 협업하면서 UX에 대해서는 이제 하는 편이에요. 기획자는 기획만 하는 거죠. 한마디로.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없으신가요? 네, 저쪽 분? 여긴 다음에. 혹시 애니메이션이 뭐 특정 기기나 버전에서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는지가 궁금합니다. 애니 버저닝 이슈라든가 이제 기기 이슈를 말하시는 거죠? 없을 리가 없죠. 안드로이드 개발자라면 아마 다 겪어보셨을 거예요. 정말 제조사들 그 좀 미안한 얘기지만 많이 욕을 해요. 저희는 스스로 뭐 이따구로 만들었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장 최근에 나왔던 기기 중에 이제 골치 아팠던 게 갤럭시 S8. 여기에 보면 하단 내비게이션 바가 사라지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이게 웃기게 갤럭시 S8하고 갤럭시 S8 플러스하고 동작이 달라요. 애니메이션 구현을 했을 때 버그 상황이 달라요. 굉장히 골 때리는 상황이 많이 벌어졌어요. 그런 식으로 기기 관련해 가지고 트러블이 생기면 이제 디자인 수정부터 시작해 가지고 개발적으로 좀 다시 검토도 진행을 하고요. 좀 소소한 거다 싶으면 그 특정 기기를 이제 블랙리스트화 해가지고 따로 대응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버저닝 이슈는 최대한 로우 버전까지 대응을 하려고 하고요. 저희 웹툰 2.0이 나갔을 때는 올 버전에 대해서 인터랙션이 다 동작했었고요. 2.1은 액티비티 트랜지션을 썼기 때문에 롤리팝으로 제한을 걸어놓은 상태예요. 예, 또 질문 있으신 분? 예, 저기 아까부터 손 드시는데.
되게 열심히 손든 것 치곤 소소한 질문인데 중간부터 코틀린으로 바뀐 이유가 궁금합니다. 자바 코드에서 코틀린으로 바뀐 이유. 아, 날카로우시네. 굉장히 날카로우시네. 네, 저희가 코틀린으로 현재 개발을 하고 있고요. 원래 시작은 이제 자바로 개발을 했었고요. 작년에 구글 I/O 때 코틀린이 정식 그 안드로이드 언어가 되면서 코틀린 적용을 작년 11월부터 코틀린으로 코드를 바꾸기 시작했고요. 현재 한 80% 정도의 코드가 코틀린으로 변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그 코틀린 코드가 들어간 이유가 그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여기 앞에 분, 남자분. 질문이 꽤 많네. 그 기획 그리고 디자인, 개발까지 각 네. 프로젝트마다 뭐 다르겠지만 기간이 보통 어느 정도 걸리나 아, 궁금합니다. 기간요. 네. 뭐 물론 아시겠지만 앱마다 다르지만 저희 웹툰 2.0은 개발 기간 5개월이었고요. 개발 인력은 안드로이드 개발자 2명, 그다음 디자이너가 2명, 기획자가 2명. 개발 완료까지 총 걸린 예, 제가 4월에 합류를 해서 9월 초에 릴리즈를 했으니까요. 5개월 정도. 고생하셨습니다. 아, 알아주시네요. 제 노고를 알아주신 분이 한 분 생기셨네. 자, 또 질문 있으신 분? 네, 저기 여성분. 지금 발표를 안드로이드 기준으로 해주셨는데 네, 다음 웹툰 같은 경우에는 iOS도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네. 두 개 개발을 할 때 보통 안드로이드랑 iOS가 같은 그 기획을 가지고 같은 애니메이션 기능을 넣어서 하는지 아니면 아예 각자 따로 개발을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 일단 안드로이드 앱은 작년 9월 초에 나갔고요. 아이폰은 올해 8월에 나왔습니다. 이제 한 1년 정도 텀이 있었는데요. 그건 아이폰 개발자가 부재 상황이어서 좀 늦어졌었고요. 그리고 질문 답변을 드리자면 애니메이션 얘기를 꺼낼 때는 항상 같이 합니다. 같이 하고요. 같이 개발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서로 저 아이폰 개발자와 약간 경쟁 심리가 좀 있어요. 아이폰에서 저렇게 이쁘게 됐는데 나도 해야지. 그다음에 안드로이드가 요만큼 해냈는데 아이폰이 이상하면 아이폰 개발자가 어라? 하고 또 바꿉니다. 그렇게 서로 약간의 그 라이벌 관계라 그럴까요?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기 남자분? 네, 가까운 데 계신 분부터 할까요? 저 그 QA 그가 QA 단계는 그 어떻게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 QA 단계요? 네. 저희 회사에서는 QA 팀이 따로 있고요. QA 인력이 따로 있어서 전문적으로 이제 QA를 수행을 해주고요. 보통 이제 릴리즈 일주일 전에 이제 QA 기간이 잡혀 있고요. 그 일주일 전에 이제 내부 개발자, 기획자, 디자이너가 그 각각 기획 요소에 맞게 잘 됐는지, 디자인적으로 뭐 이상이 없는지, 개발적으로 이상이 없는지 이런 걸 확인하는 기간 일주일, 그다음에 QA 기간 일주일, 그 후에 릴리즈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남성분.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 처음 그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네. 이제 UX가 떨어진다라는 그런 VOC가 들어와서 시작할 것 같진 않은데 이거를 처음에 프로젝트를 시작한 계기가 뭐 디자이너가 발의를 해가지고 시작을 한 건지 아니면은 누군가 뭐 기획 쪽에서 이게 UX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프로젝트를 시작한 건지 시작이 궁금합니다. 아, 다음 웹툰의 시작이요. 2.0의 시작. 1.0이 개발되고 나서 2.0까지의 기간이 좀 길었어요. 한 4년 이렇게 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앱이 좀 정체돼 있는 느낌이 강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아 이거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2.0 이제 개편을 하자라는 얘기가 이제 기획 쪽에서 나왔고 이제 다들 오케이 한 거죠. 오케이 하고 디자이너가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 디자인을 해온 거죠. 그리고 저는 떼굴떼굴 구르면서 개발을 한 거고요. 감사합니다. 네, 여기가 성분. 저 인터랙션이 복잡하다 보니까 코드 한 줄 한 줄이 약간 영향이 많이 미쳐질 것 같은데 네. UI 테스트 자동화라든가 그런 시도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인터랙션이 엄청나게 들어가다 보니까 기본적인 UI 테스트는 이제 어느 정도 하긴 하는데 스트레스 테스트라든가 이런 걸 자동으로 돌려놓긴 하는데 그렇게 그 비중 있게 뭐 절차상 정해놓고 하진 않고요. 일단 저희 회사에서는 개발 완료가 되면 디자이너가 오케이 할 때까지, 개발자가 오케이 할 때까지이기 때문에 따로 그런 테스트를 돌리진 않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없으신가요? 저 뒤에 분. 예, 안녕하세요. 그 크래시 확인하는 툴은 어떤 걸 쓰는지 좀 궁금합니다. 크래시 확인은 저희는 패브릭을 쓰고 있고요. 크래시리스틱 쓰다가 이제 패브릭, 이제 파이어베이스 이렇게 넘어가고 있어요. 답변이 됐나요? 그리고 혹시 크래시율도 혹시 알려줄 수 있나요? 네? 크래시 발생률이 혹시 얼마나 되는지? 크래시 발생률이요? 처음에 2.0 릴리즈가 됐을 때 크래시 프리, 그러니까 저희 패브릭상으로 얘기 드리면 크래시 프리 유저가 93%였고요. 지금은 많이 안정화가 돼서 99.8%. 네, 그 정도 수치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99.9% 정도 되면 문제가 없는 앱으로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99.9까지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라이브러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버그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앱 자체적으로 잡을 수 있는 거를 다 잡았더니 99.8까지 올라갔었고요. 지금도 현재 99.8, 7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라이브러리 쪽 이슈들을 대응해서 다 수정을 하면 99.9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UI나 인터랙션 같은 경우에 변경이 일어나거나 하게 되면 크래시율이 올라가요. 올라가면 다시 대응을 해서 수정을 하고, 그래서 목표는 99.9%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네, 그 디자이너하고 저는 이제 결혼을 했는데 예, 축하드립니다. 네, 저희는 사이가 되게 안 좋아요. 근데 디자이너하고 이제 사이가 어떠신지? 디자이너하고요. 네, 네. 아까 앞에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기애애합니다. 서로 욕도 하고요. 남자 디자이너다 보니까 서로 욕도 하고 가끔 이제 디자이너는 저한테 이제 뭐 개발 똑바로 해라, 그런 농담도 던지고요. 돈 쉽게 버네, 뭐 이런 농담도 던질 정도로 아주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또 여기 여성분. 그 협업할 때 이제 프로토타입으로 이렇게 주고 받는데 네. 혹시 그 사용하는 툴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디자이너가 만든 디자인 프로토타이핑 툴 말씀하시는 건가요? 근데 혹시 개발자분도 따로 있으시면 디자이너가 사용하는 툴은 애프터 이펙트고요. 네, 뭐 플래시도 가끔 쓴다고 하긴 하는데 애프터 이펙트를 많이 쓰나 보더라고요. 네. 그리고 개발자는 당연히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답변이 감사합니다. 됐나요? 네. 네, 여기 앞에 네. 한 명 정도 받을 수 있긴. 네. 안녕하세요. 그 다음 웹툰 같은 경우는 이제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목적의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 콘텐츠를 이제 생성하는 작가들이랑 그리고 콘텐츠 그것을 매니지먼트하는 조율자 직원들이 있을 텐데 네. 이제 플랫폼을 만드는 입장에서 그 사람들과의 일종의 트러블 같은 건 혹시 없었는지 혹시 주요 이슈들이나 있으면 썰 풀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일단 작가들 경우에는 약간 설명을 드리면 저희 그 회사 조직 내에서 이제 편집자 조직이 있어요. PD라고 부르는 이분들이 작가분들을 이제 케어하고요. 그리고 저희는 요 편집자분들하고는 커뮤니케이션 할 일이 거의 없어요. 디자이너나 기획자가 이제 편집자들의 요구를 받아서 뭐 운영 툴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이제 앱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좀 더 어떤 작가들의 요구 사항을 전달받아서 오면 그 처리를 해준다든가. 한 가지 썰을 드리면 처음에 이게 2.0을 만들 때 특징이 딱 보면 상단에 GIF가 움직이는 게 눈에 띄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이었어요. 이 편집자 조직이. 저거 왜 저렇게 크게 하느냐? 저거 다 만들 수 있냐? 우리 디자이너는 할 수 있다. 해냈고요. 그리고 현재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작가들이 오히려 편집자들한테 요구해요. 자기 것도 해달라고. 자기 것도 GIF 만들어 달라고.